안녕하세요, 홍그리 정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소리 없이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영화 회화 앱을 켰어요. 하루의 첫 시작을 영어로 하면 AI가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틀린 문장을 바로 고쳐주고요. 더 좋은 표현도 알려줍니다. 내가 지루해하는 것 같으면 알아서 주제도 막 바꿔줘요. 특히 요즘 유튜브 켜면 영어 회화 앱 광고도 엄청 유튜버들이 많이 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편해요. 엄청 편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극단적인 예시로는 AI 여자친구도 있대요. 얼마 전 일본에서는 AI와 결혼식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웃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AI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지는 겨우 3년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바뀌었어요. 속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얼마 전 취업 준비하는 제 친구가 자소서를 봐달라고 했어요. 회사 이름을 넣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 회사에 맞는 느낌으로 자소서 큰 꼭지 좀 잡아줘. 그러니까 AI가 개요를 짜줘요. 거기에 살만 붙여가지고 1시간 만에 자소서도 완성됐습니다. 며칠 뒤 면접 보러 간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다 이렇게 합니다. 요리도 물어봅니다. 닭볶음탕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면 재료부터 순서까지 그냥 다 알려줍니다. 제 스타일 뭐 조금 짜게 먹는 것까지 반영을 해서 알려줘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 스타일을 학습을 이전에 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해결 방법 같은 사회 문제도 물어보면 논리 정연하게 정리해줍니다. 솔직히 말하면 웬만한 경제 교수보다 설명이 깔끔하거든요. AI는 인간의 합리성이 만들어낸 현대사회의 최후의 결과물일지도 모르겠어요. 삶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AI 때문에 세상의 계층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네 부류로 나뉜다는 말도 있어요. 첫 번째,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 이 사진을 보세요. 이거는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어떤 미래 계층 구조인데 가장 첫 번째 꼭대기에 있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스타나 유명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자들. 심지어 전문직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회계사나 세무사, 변호사, 판사, 억대 연봉은 마다하고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그런 직업이죠. 몇십 년을 공부해야 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전문직도 이 정도인데 일반 직장인은 오죽하겠어요? 자동화가 시작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현대차 생산직 보셨죠? 아틀라스 현대차 로봇이 지금 다 차지한다고 하니까 생산직들 노조가 지금 또 시위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처럼 빨리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AI에게 대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1계급이나 2계급으로 올라가야 한다. AI보다 못한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솔직히 듣고 있으면 좀 서늘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AI가 무서운 이유는 인간보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걸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외여행 갔는데 친구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AI에게 물어봅니다. 야, 친구가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지? 경찰서 가라고 합니다. CCTV 확인하라 합니다. 임시폰 사라고 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다 정석이고. 근데 제 친구는 핸드폰 없이도 여행을 계속 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즐기겠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여행은 더 오래 기억이 남았어요. 핸드폰이 잃어버렸지만 추억은 더 많이 얻었습니다. 이 판단을 AI가 못한다는 거죠. 감정이 개입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이어트 한번 볼까요? 2주 안에 제가 5kg를 빼야 되거든요. 2주 안에 5kg를 빼야 된다 물어보면 AI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식 끊어라, 공복 유산소 해라, 술 끊어라, 당 줄여라, 칼로리 계산해라.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알아요. 이렇게 하면 3일도 못 갑니다. 내 몸은 내가 더 잘합니다. 결국 적당히 먹고 꾸준히 걷는 게 저한테는 더 맞아요. AI는 정답을 말합니다. 근데 인생은 정답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요즘 코스피 난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산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유망한 주식도 알려달라고 하면 논리적인 분석을 해서 추천해 주겠죠. 코스피 6000 시대의 막도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투자는 내 인생 전체랑 맞아야 됩니다. 내 자산 구조나 내 성향, 내 계획, 80살까지 살아갈 계획 중에 결정하는 게 투자입니다. 이건 AI가 모르잖아요. AI는 나를 이렇게까지 몰라요.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잘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관계죠.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답이 아니거든요. 감정이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적극적인 공감. 사람은 그런 데서 행복을 느껴요. AI는 정답을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따로 움직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것도 AI에게 물어보면 더 정리되고 논리 정연한 글이 나올 거예요. 더 논리적인 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쓰는 글과 이런 말은 조금 다르거든요. 살아온 시간과 경험이 들어가잖아요. 생각이 흐름이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고 이게 결국 사람 냄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AI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영역은 더 또렷해집니다. 편리한 건 AI가 하면 되고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나만의 언어를 결국 가져야 되거든요. AI에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막 편리함을 따라가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고요. 세상을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만의 어떤 개성이나 취향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